안녕하세요. 퍼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예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세 문항 정도를 같이 풀이해 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 예일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항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면 출제된 범위는 수학2의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세 단원만 포함돼서 출제되었고 출제 문항수도 선택형 객관식 12문항, 단답형 주관식 5문항, 서술형 주관식 3문항, 총 21문항이긴 하지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 중에 거의 4문제, 3문제 정도가 대입하여 극한의 값을 구하거나 또는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 x값의 범위를 구간으로 표현하거나 와 같이 직관적인 수준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쉬운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들이고 풀이를 하여서 풀어야 되는 문항수는 한 16문항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출제된 범위도 출제 문항수도 비교적 매우 좁고 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제 난이도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인근의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지난 2학년 1학기 기출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객관식 10번, 서술형 7번 문항이 부교재 변형 문제이긴 하지만 계산이 경우를 많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객관식 8번과 서술형 5번 문항 역시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11번, 12번 문항은 부교재 변형 문제도 아닌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6문제, 7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지를 풀면서 많이 당황하고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예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작년도에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지난 1학기에는 수능기출의 미래, 현재 2학기에는 마더텅 수능기출 미니 모의고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매번 예일여자고등학교 기출 분석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객관식 마지막 두세 문항 정도가 부교재 변형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변형해서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로 고난도 심화 문제가 포함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재가 있지만 부교재에만 너무 집중하거나 부교재에만 너무 치중한 학습을 하는 것은 내신 대비에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신 직전일수록 타 학교 기출 또는 본인이 여러 시중교재 또는 교과서에서 여러 번 접하였던 전형적인 문제보다는 새롭고 생소한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자주 접하는 연습을 하여 실제 내신에서 본인이 풀어보지 못한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하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한 것이 도움이 되어 풀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예일여고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겠죠. 그럼 이처럼 2023학년도 예일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특징 분석을 마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여 오답률이 높을 것 같은 세 문항만 선택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객관식 선택형 8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실수 t에 대하여 원과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니까 t의 값에 따라 원의 방정식 또는 함수의 그래프 중에 어느 것이 변하는가부터 생각해야 되고 즉 t의 값에 따라 원이 변하는지 또는 t의 값에 따라 함수가 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t의 값의 변화에 따른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할 줄 알면 기역, 니은, 디귿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는 GT는 이 뭐인지만 알면 풀이가 쉬워지는 문항인데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봤더니 중심이 0,t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니까 t의 값이 뭔지 모르므로
중심의 y좌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중심의 x좌표가 0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x는 0. 다른 말로 하면 y축 위에 있는 점인 것은 알고 반지름의 길이가 1로 변하지 않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이즈, 원의 크기가 고정된 원이 t의 값에 따라 y축 위에 중심의 좌표가 변하는 원입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문제에 t의 값에 따라 변하는 것은 원의 중심의 y좌표이고 원의 중심의 x좌표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생각하고 fx가 또 t의 값에 따라 변하는지 봤는데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x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2로 x값에 관한 x값에 관해 x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다르긴 하지만 t의 값에 따라 변하는 함수는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fx는 t랑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t의 값에 따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fx의 고정된 그래프를 그리면 fx는 사실 fx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잘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x는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리세요. 이니까 0,0을 포함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세요. 이겠고 x는 0보다 클 때에는 0,2가 중심이고 기울기가 중심이래. 0,2가 y절편이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x는 0보다 클 때만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조금 더 위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는 t의 값에 따라 변하지 않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t의 값에 따라 중심의 y좌표가 y축 위에 변하는 사이즈가 원의 크기가 1짜리로 고정된 함수의 원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t의 값이 뭔지 몰라 문제지만 t의 값이 만약 얘라고 쳐보면 y축 위에 요 점의 좌표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은 x는 마일, x는 1, 이 평행 세로선에 낑겨 접하는 원이 되겠죠. 얘가 중심이고 한 이쯤 될까요? 자, 이 원이 이름이 없어 불편하니까 C라 부를게요. 원 C이면 F와의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겠죠? T가 이때보다 살짝 T가 커져서 중심의 좌표 살짝 위로 올라와도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이 변하겠고 원이 이렇게 변하였어도 F와의 교점 개수는 계속 0개이겠죠? T가 이거보다 작아서 중심의 좌표가 보다 밑으로 내려가도 원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으니까 원의 그래프는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는 거고 요 원의 그래프와 F의 교점 계속 몇 개입니까? 한 개겠죠. 다시 말하면 T의 값이 첫 번째 그린 원일 때 살짝 위에 있는 원일 때 살짝 밑에 있는 원일 때에도 교점의 개수는 계속 0개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t의 값에서는 GT는의 값이 계속 0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t의 값이 이때보다 살짝 위에 올라와도 교점이 0개, 살짝 위에 올라와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려도 계속 교점이 0개다가 언제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까? 0,t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0,0을 이와 같이 지날 때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변하겠죠. 다시 말하면 1번일 때를 기준으로 1번일 때보다 t의 값이 더 작아서 0,t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 빨강보다 밑에 있는 원이 된다면 교점의 개수는 계속 0개인데 1번일 때 교점 개수가 1개라는 거죠. 1번일 때보다 t의 값이 살짝 커져서 중심의 좌표가 살짝 더 위로 올라오고 원의 그림도 살짝 더 위로 올라온다면 교점의 개수는 1개로 변하겠지. 다시 말하면 1번일 때를 기준으로 GT는의 값이 달라지는구나. 이와 같이 t의 값의 변화에 따른 원의 그래프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달라지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 그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준의 순간들은 올려가면서 계속 설명할게요. 1번일 때보다 올라가면 교점이 1개, 살짝 더 올라가도 교점이 1개, 살짝 더 올라가도 교점이 1개다가 언제 변합니까? 0,2랑 0,0을 동시에 지날 때.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니까. 교점 개수가 2개로 변하겠죠? 요때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가면 교점 몇 개예요? 3개이니까 2번일 때를 기준으로 또 변하겠다. 그럼 2번일 때를 기준으로 2번일 때 교점 2개, 2번일 때보다 살짝 올라가면 교점이 3개, 살짝 더 올라가도 교점이 3개다가 언제 또 변합니까? 0,t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과 이와 같이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보라색일 때 교점이 2개고 파란색일 때보다 살짝 위로 올리면 교점이 1개로 변하겠죠? 그럼 계속 올리면서 관찰할게요. t의 값이 보라일 때보다 살짝 올라가면 교점이 1개, 살짝 더 올라가도 교점이 1개, 살짝 더 올라가도 교점이 1개다가 언제 변해요? 0,2를 이와 같이 지날 때 에도 교점은 계속 1개지만 요 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교점이라 세지 않는 거죠. 요럴 때도 교점이 1개지만 이렇게 될 때보다 살짝 위로 올리면 교점이 2개로 변하겠지.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 GT가 어느 순간일 때를 기준으로 살짝 원의 그래프를 변화시켜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따가 12번 문제도 동일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주황일 때 교점이 1개, 주황일 때 살짝 올리면 교점이 2개다가 언제 또 변합니까? 0,t가 중심이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이와 같이 요 y는 x플리 직선과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또 변하겠죠?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일 때를 기준으로 GT는 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고 5번일 때 교점이 1개, 5번일 때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계속 0개겠죠? 더 이상의 기준은 없겠다. 이고 GT는 의 값이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이 5가지구나. 인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그리면서 파악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일 때의 T는 의 값을 찾아야 GT는 의 함수를 관찰할 텐데 그림을 잘 그려놨으면 1번일 때, 2번일 때, 4번일 때는 중심이 0,t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0,0을 이 그림과 같이 지날 때이니까 1번일 때의 중심의 y좌표 t는 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이겠죠? 똑같은 설명으로 2번일 때 0,0과 0,2를 동시에 지나는 반지름이 일자리고 중심이 0,t짜리인 원의 중심의 좌표는 t가 1일 때이겠고 4번일 때 역시 0,2를 그림과 같이 지나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의 중심의 좌표는 t가 3일 때이겠죠. 그럼 이제 3번일 때와 5번일 때만 구하면 되는데 3번일 때는 뭐죠? 보라색이구나. 중심이 0,t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y는 마이너스 x 직선과 접할 때이고 즉 3번일 때는 중심이 0,t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접할 때이니까 뭘 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사용해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x 더하기 y 능형의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여기를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분의 절대값 t가 반지름의 길이인 1과 같을 때 절대값 t의 값이 루트 2와 같을 때 t는 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같을 때인데 두 개 중에 당연히 누굽니까? t가 루트 2일 때이겠죠? 이유는 보라색일 때의 중심의 y좌표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3번일 때의 t의 값이 루트 2입니다. 이해되죠? 자, 5번일 때만 구하면 이제 끝난다. 5번일 때는 뭐죠? 중심이 0,t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y는 x 플러스 2와 접할 때
이고 똑같은 계산으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때를 쓰면 되겠고 2항에서 x 빼기 y 더하기 2 는영의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루트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절대값이 1과 같을 때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절대값이 루트 2와 같을 때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같을 때 t는 의 값이 2 풀마 루트 2와 같을 때 이겠죠? 이 두 개 값 중에 당연히 뭐예요 또? 플러스겠지? 왜요? 파란색일 때의 중심의 y좌표가 2보다 위에 있을 때이니까 이 마이너스이면 2보다 작잖아요. 즉 5번일 때는 t의 값이 2 더하기 루트 2일 때. 이해될까요? 그럼 계산한 과정 지울게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려면 자리가 또 좁아서. 자, 그럼 t는 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루트 2일 때랑 3일 때랑 2 더하기 2 루트 2일 때를 기준으로 gt는 의 함수가 달라집니다. 이니까 gt의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t는 a의 값은 5개입니다. 이겠죠. 그래서 사실 gt는 의 함수를 정리하지 않아도 니은은 틀리구나 이걸 찾은 거죠. 이해될까요? 자, 기억을 보려면 t가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 때니까 t가 1일 때가 초록색의 원일 때이고 t가 1보다 작은 값에서 즉 중심의 y좌표가 초록색일 때보다 밑에 있는 점일 때에 f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1에 가까이 하면서 관찰하세요. 인 거죠. 다시 말하면 초록색 원일 때보다 살짝 중심좌표가 밑에 있어서 원의 모양이 이런 식이면 f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는 1개겠죠. 따라서 gt는 의 극한이 1입니다가 맞겠죠. 다시 이 t의 값의 기준의 순간을 보면서 t의 값이 만일 1, 루트 2, 3, 2 더하기 루트 2일 때를 기준으로 gt는 의 값이 다릅니다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기억, 니은, 디귿의 명제를 빠르게 풀이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gt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디귿을 봤더니 열린 구간 마일부터 1, 3까지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인 점은 2다가 아니라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이죠. 미안해요. 못하는 거. 개수는 2인지 판단하세요. 인들. t의 값이 마이너스 1, 루트 2, 3, 2 더하기 루트 2일 때 gt는 불연속입니다. 인들. gt를 마일부터 3까지의 열린 구간 내에서만 관찰하세요니까 마이너스 1도 제외, 3도 제외, 그 내에서만 보세요. 이니 gt가 열린 구간 마일, 3 사이의 범위에서 불연속인 t의 값이 1과 루트 2, 2개 뿐이겠죠? 이 2개에서 불연속인 함수 gt가 이 2개에서 불연속인 gt의 불연속 개수가 2개인지 판단하시려면 맞는 거지만 그냥 gt가 아니라 gt에다가 이와 같은 2차식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를 곱셈한 함수가 불연속인 개수가 2개인지 판단하세요. 인데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를 잠깐 떼우고 이름이 없어 불편하니까 ht라 불러볼까요? ht라 부르면 이 t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t-1, t-2로 인수분해 되니까 ht가 t에 대한 2차 함수로 언제나 연속인 다항함수일 뿐 아니라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에 h의 함수의 값이 0인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죠? 그런 불연속인 t가 1과 루트 2인 불연속 함수 g와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의 값이 0 되는 언제나 연속인 함수를 곱셈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t는 의 값은 루트 2에서만이지 1에서는 아니죠. 왜요? 불연속인 t는 의 값을 앞에 있는 함수가 함수의 값이 0이 되어서 커버해 주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t가 1에 위에서 가까이 갈 때는 극한의 값이
3이고 1일 때는 함수의 값이 2이고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 때는 극한의 값이 1로 t가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gt의 극한의 값은 3, t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gt의 극한의 값은 1, t가 1일 때 gt의 함수의 값은 2로 gt는 t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과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과 1에서의 함수의 값이 모두 다른 함수입니다. 이지만 gt와 ht를 곱셈한 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는 것이니까 t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랑 t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랑 t가 1일 때나 ht는 언제나 연속인 함수이므로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의 값도 h1이고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의 값도 h1이고 t가 1일 때 함수의 값도 h1인 거잖아요. 그럼 곱셈한 함수가 1에서 연속입니다가 되려면 3과 h1을 곱한 거랑 1과 h1을 곱한 거랑 2와 h1을 곱한 것이 다 같아야 되는데 h1의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면서요. 3과 0 곱해도 0이고 1과 0 곱해도 0이고 2와 0 곱해도 0이니까 gt는 1일 때 불연속이었지만 연속인 함수 h가 1에서의 함수값이 0 되어서 곱셈한 함수는 1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불연속인 함수의 x의 값에서 연속인 함수의 값이 0 되면 곱셈한 함수는 그 값에서 연속이 됩니다. 커버해 줍니다. 그 말이죠. 따라서 gt가 불연속인 게 2개이고 h는 언제나 연속이니까 곱셈한 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것도 2개였는데 요 한 놈에서는 h가 함수값이 0이어서 곱셈 함수가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두 놈의 t값 중에 한 놈에서는 연속이 되고 이 놈에서는 h가 커버해주지 못하니까 계속 불연속이구나. 이므로 곱셈한 함수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따라서 틀리다 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와 같이 t의 값에 따라 그래프가 변하는 놈과 고정되어 있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와 같은 문제를 풀이할 때 gt는 을 t의 값에 따라 막 계산한 다음에 gt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에 풀이해야 되는 결론을 생각하면서 gt를 정확히 찾은 다음 그래프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gt에 대해 어느 값 경계에서 어느 값 근처에서의 판단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면 그나마 문제 풀이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객관식 선택형 11번 문항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양의 실수 a와 최고차량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x가 a보다 크면 마이너스 f 2a 빼기 x라 하자. fx와 gx가 다음 가나다 조건과 이 두 가지의 함수가 언제나 연속입니다를 만족할 때에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인데 문제가 참 정말 어려운 점은 a가 양수인 거를 알지만 얼마인지 모르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입니다. 인 건 알지만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인지는 모르는데 x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x는 a 세로선을 기준으로 fx 그리세요. 또는 a도 뭔지 모르는데 f 2a 빼기 x의 함수를 그리세요를 gx라 하세요. 이니까 벌써 내가 너무 몰라 이거 안녕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해보면서 조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해볼게요. gx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x가 a보다 크면 얘인데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여서 어떠한 식의 함수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3차 다항함수니까 fx가 언제나 연속인 함수인 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f 2a 빼기 x 이 함수 역시도 잘 보세요. y는 해서 따로 부를게요. 마이너스 f 2a 빼기 x 함수의 식을 조금 변형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빼기 2a 로 y는 fx 뭔지 모르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x와 y 부호가 둘 다 바뀌죠. 마이너스 y는 f 마x, y는 하면 마이너스 f 마x가 되고 요 식의 x 자리에 x마 2a를 넣은 식이 이거니까 즉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y는 f 마이너스 x마 2a의 함수의 식으로 즉 이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아는 거죠? 문제는 f도 a도 뭔지 몰라 문제인 건 맞지만 그런데 f가 언제나 연속이니까 언제나 연결된 그래프를 갖는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어도 언제나 연속인 그래프겠죠? 그 언제나 연속인 그래프를 x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을 하여도 언제나 연속인 그래프겠지? 다시 말하면 요 밑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역시도 마이너스 f 2a 빼기 x의 그래프 역시도 언제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gx는 x는 a를 기준으로 언제나 연속인 함수를 그리세요 였다가 x는 a보다 오른쪽일 때는 언제나 연속인 얘를 그리세요 인데 이 x는 a의 경계에서 얘 함수의 값과 얘 함수의 값이 같은 값이라면 gx 역시 연속의 함수를 연결되게 그렸으니까 연속 함수이겠지만 여기의 함수의 a의 값과 여기의 함수의 a에서의 함수의 값이 서로 다르다면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x는 a에서 다른 값을 갖는다면 a에서만 끊어져 있겠죠. 다시 말하면 gx는 둘 중 하나입니다. 위에 있는 함수의 x가 a일 때 함수의 값과 밑에 있는 함수의 x가 a일 때 함수의 값인 fa의 값과 마이너스 fa의 값이 같으면 g 역시도 언제나 연속인 함수이고요. fa의 값과 마이너스 fa의 값이 다르면 gx는 a에서만 불연속인 함수가 될 거예요. 이 말 이해될까요? 가나다 조건이랑 마지막에 있는 힌트까지 보지 않고도 gx에 대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인데 얘랑 얘가 같은지 얘랑 얘가 다른지를 모르잖아요. 맞아. 그런데 gx가 연속이거나 언제나 연속이거나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거나를 압니다. 일 때 여기 지울게요. 이제 가나다 보려고. 가를 봤더니 gx가 알파가 또 뭔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하는 값의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의 값과 알파라고 하는 값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의 값이 달라지는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대요. 다시 gx는 얘네들이 같으면 언제나 연속인 함수니까 어떠한 x값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든 왼쪽에서 가까이 가든 극한의 값이 당연히 동일한 함수의 값인 언제나 연속인 함수이겠지만 얘네들이 다르면 a에서만 끊어져 있는 함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값이 존재하는 이 알파가 이게 a와 같은 값입니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알파가 a와 같을 뿐 아니라 gx가 언제 불연속인 함수이다? a에서만 불연속인 함수이구나 라는 것을 얘네들이 같아서 연속 함수인지 얘네들이 달라서 불연속인 함수인지 몰랐는데 가조건을 봤더니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도 a가 뭔지 몰라, f가 뭔지 몰라는 뭐 계속 동일합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해보면서 조합하면 풀린다는 것. 계속 할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나 조건을 봤더니 fx가 0이 아닌 베타에 대해 요 분수의 극한의 값이 또 있대요. 근데 분수의 극한 잘 봤더니 x가 베타라고 하는 값에 가까이 가는데 분수의 극한 중에 어디가 0에 가까이 갑니까? x가 베타에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이 가겠죠? 즉 분수의 극한 값이 있고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니 분자가 어디에 가까이 가야 돼요? 0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알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알파도 몰라, a도 몰라, f도 몰라 인데 뭐 베타까지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의 값이 0이어야 되고 fx가 언제나 연속인 함수니까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극한의 값이 베타에서의 함수의 값과 같겠고 그게 0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럼 f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0되는 3차 함수이니까 f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인데 3차이고 최고차 개수는 1이니까 fx가 x 빼기 베타에다가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더 붙어 있어야겠죠? 근데 g를 쓰면 안 되겠다. hx라 뭔지 모르니까 잠깐 부를게요. 얘는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다시 극한에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x 빼기 베타의 전체 완전제곱분의 x 빼기 베타 곱하기 hx의 극한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인데 x가 베타에 가까이 가는 것은 베타가 되는 거 아니니까 위아래에 x마 베타가 0이 아니므로 소거하여도 되고 그럼 리미트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x 빼기 베타분의 hx의 극한의 값이 있습니다. 랑 똑같은 얘기고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분수의 극한이 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니까 분자가 또 0에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해되겠죠? 그럼 리미트 x가 베타에 가까이 갈 때 hx의 극한의 값이 h 역시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베타에서의 함수의 값에 가까이 갈 테고 그게 0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h 역시도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이니 hx 역시도 뭐를 인수로 가져요? x-베타를 인수를 가지는 2차 함수입니다를 아는데 얘가 x마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fx는 x마 베타에다가 h를 곱한 함수니까 나 조건을 이용하면 fx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 x-베타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구나. 인 거죠. 사실은 쌤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이했지만 꼴을 보고 바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베타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고 이런 건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어렵고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계속 조금만 더 받치면서 해볼게요. fx가 x마 베타의 전체 완전제곱을 인수로 가지는데 베타가 0이 아닌 값인 어떠한 x 빼기 베타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집니다. 일때 다에서 알려준 힌트는 4에서의 함수의 값이 16입니다. 구체적인 함수의 값을 알려준 것 같아도 fx의 식을 모르니까 이걸 활용해 먹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여서 가나다를 다 뜯어 먹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좌절스러운데 마지막에 이 두 개 함수를 곱셈한 거랑 이 두 개 함수를 곱셈한 게 언제나 연속이래요. 쟤를 한번 봐봤더니 fx마A와 gx를 곱셈한 함수가 언제나 연속이라는데 각각의 함수를 뜯어서 보면 fx마A의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어느 방향 얼마만큼 모아한 겁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런데 fx 그래프는 언제나 연속인 3차 함수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여도 얘가 언제나 연속이겠죠? 또한 gx가 식은 뭔지는 뭐 전혀 모르지만 gx가 어떠한 함수인 거 우리가 알죠? a에서 불연속인 함수인 거 압니다. 아까 8번 문제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불연속인 x값이 있는 함수와 언제나 연속인 함수를 곱셈하여 연속 함수가 되려면 어째야 된다? 언제나 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인 함수의 x의 값에서의 함수의 값이 0이어야 된다. 즉 f a 빼기 a인 x의 a를 넣은 값 f0은의 값이 0이어야 된다를 알았어요. 그럼 f4의 값이 16인 거랑 f0의 값이 0인 것까지 알았네요. 두 개의 함수값 알았네요. 하나 더 해볼게. 알려준 게 하나 더니까. 또 fx랑 gxy를 곱셈해도 언제나 연속인 함수라는데 각각의 함수를 뜯어서 보면 fx는 뭐 당연히 연속인 함수고요.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다항함수니까 gxy가 어떤 함수죠? gx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그런데 gx가 언제 불연속이라고? a에서 불연속이니까 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gxy 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일까요? x는 2a에서 불연속이겠죠. 그럼 요 얘기랑 똑같이 불연속인 값이 있는 함수와 언제나 연속인 함수를 곱셈하여 연속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 언제나 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인 함수의 x의 값에서의 함수의 값이
0이어야 된다. 즉 f 2a의 값이 0이어야 되는구나.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f는 0 넣으면 0 된다. 2a 넣으면 0 된다니까 fx가 뭐를 인수로 가집니까? x와 x마 2a를 인수로 가지는 3차 함수인데 아까 나에서 0이 아닌 베타에 대해 x마 베타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또 가져야 됩니다. 에서 x와 x마 2a를 인수로 가지는데 a 값이 양의 실수, 즉 0이 아닌 수이므로 fx가 인수로 가지는 이 완전 제곱의 식이 이거의 완전 제곱이어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이 말? 그럼 다 했어. fx가 x랑 x마 2a의 전체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이니까 다 했어서 여기 s일까요? fx가 x 곱하기 x-2a의 전체 완전 제곱입니다. 우리 해석을 하면서 안 쓴 거 뭐죠? 요거 안 썼죠? 요걸 이용하면 a의 값이 나오겠다. 이제 f4는 여기다 쓰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좁네요. 여기를 지워도 될까요? 여기를 예전한 거니까 여기 지울까? 자, 마무리 좀만. f4는 4 곱하기 4 빼기 2a의 전체 완전제곱, 그게 16입니다. 그럼 4 빼기 2a의 전체 완전제곱이 4입니다. 4 빼기 2a 눈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겠죠? 이항함수 풀면 2a가 2일 때 넘기면 2고 마이너스 2일 때 넘기면 6이죠. a 눈의 값이 1 또는 3입니다. a가 0보다 크다입니다. 를 둘 다 만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값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일 때 최대값을 고르세요. 이니까 보다 큰 값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이해됐을까요? 세 번째 말해서 진짜 잔소리같이 듣기 싫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풀이할 때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아까 맨 처음 기출 분석할 때도 말하고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두 번, 세 번 말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써가면서 조합하여 풀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안녕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정리하고 조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항이고 쌤이 해설을 자세히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해 볼게요. 문제를 읽은 다음에 이 PPT 화면을 끌까 싶어요. 화면을, 이 칠판을 좀 크게 쓰려고. 자, 문제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식이 완전히 알려진 2차 함수가 알려준 실수 m에 대해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2mx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세요. 비슷한 문제 방금 8번에서 봤었죠. 원과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세요 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t의 값에 따라 원과 함수 중에 뭐만 변했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중에 중심의 y좌표 한 개만 변했으니까 그 중심의 좌표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관찰하니까 그나마 좀 쉬웠는데 fx는 고정되어 있지만 fx는 변하지 않지만 실수 m의 값에 따라 이 직선에 뭐가 변하죠? 기울기가 변합니다. 인데다가 x 는m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관찰할 세우니까 x 는m의 세로선도 m의 값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변하겠죠. 다시 말하면 m의 값에 따라 고정된 함수들과 한 가지만 변할 때 교점의 개수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m의 값에 따라 x 는m도 변하고 y는 2mx 직선의 기울기도 변합니다. m의 값에 따라 두 가지를 변화시키며 그래프를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언제인가 찾으세요. 인데 gm만 생각해도 어려운데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만, 즉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 함수와 y는 emx의 교점의 개수를 또 hm이라 그래요. 더 난리 났죠? m의 값에 따라 x는 m도 변하고 fx 그래프를 x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만큼의 값도 변하고 m의 값에 따라 기울기도 변합니다. HM을 관찰하려면 m의 값에 따라 x는 m, x 방향으로 평행이동의 만큼의 값, 기울기의 값도 변화, 즉 세 가지를 변화시키면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달라지는가를 찾아야 돼요. 참 어려운데 가나다를 보기 전에 H와 G부터 좀 찾으려고 이제 PPT를 지우고 GM부터 생각해 볼게요. 다시 GM은 fx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즉 x 빼기 2의 전체 완전제곱인 꼭지점의 좌표가 2,0이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y는 emx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세요. 인데 m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못 세잖아요. 이지만 아까 8번 문제 했던 거랑 똑같이 m의 값에 따라 그래프를 살짝 변화시켜 그려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인데 m의 값이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 맞으니까 가장 만만한 m의 값이 m의 값이 0일 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왜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m의 값이 0이면 이 fx 그래프는 변하지 않으니까 fx부터 고정해서 그려놓을까요? 아,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정확히 그릴게요. 2,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쯤 그린 뒤에 m의 값이 0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기준 x는 m 역시 x는 0이겠고 y는 emx 직선 역시 y는 0이겠죠. 그럼 m의 값이 0일 때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x는 0보다 오른쪽의 그래프의 fx의 그래프인 이 빨강색의 그래프와 가로선 y는 0이 된 y는 emx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 세세요. 몇 개라 세야 돼요? 한 개라 세야겠죠. 그럼 m의 값이 1일 때는 gm의 값은 1이구나. 인데 m의 값이 빨강색 0일 때보다 커진다면 m의 값이 0보다 커진다면 세로선 x는 m은 이 빨간색 세로선보다 어디로 옵니까? 오른쪽으로 오겠고 y는 emx 직선의 기울기의 값도 양수의 값으로 살짝 커지면 y는 0 가로선일 때보다 살짝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f의 그래프의 교점 세세우니까 m의 값을 살짝 요 0일 때보다 살짝 크게 해볼게요. 얘가 m이라면 요 x는 m보다 오른쪽의 fx의 그래프와 요 y는 0보다 살짝 기울어진 정도가 생긴 0,0을 꼭 지나는 y는 emx 직선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변하겠고 m의 값이 0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변하면 fx의 그래프에 자르는 세로선과 y는 emx 직선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두 가지를 변화시켜 그렸죠? 이 노란색 직선과 노란색 fx와의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두 개로 m이 0일 때와 m이 노란색 값일 때의 교점의 개수가 변해요. 그대로예요? 변하네요. m이 0일 때랑 살짝 오른쪽으로 변했을 때의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즉 m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변하겠죠. 그럼 이 노란색일 때보다 살짝 m을 크게 해볼까요? m의 값을 이쯤으로 하여 요 세로선 x는 m보다 오른쪽의 fx의 그래프와 y는 emx보다 m의 값이 커지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보다 가파라지겠죠? 그럼 한 이쯤 될란가요? y는 emx 그러면 주황색 요 잘려있는 점의 좌표가 y는 emx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노랑일 때보다 m의 값을 살짝 크게 했는데도 계속 몇 개예요? 2개네요. 그러면 노랑일 때는 기준이 아니구나. 인데
여기까지 설명해서 조금 느낌 왔으면 좋겠어요. x 는m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fx 그래프는 보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남기는 이 세로선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고 y는 emx 직선은 보다 가파른 양의 기울기를 갖는 함수로 변합니다. 인데 이 각 함수들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겠냐면 m의 값이 주황보다 살짝 커서 요 놈보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남기세요가 되고 y는 emx 직선도 얘보다 살짝 가파르고 크면서 요 점을 같이 지나게 될 때 애도 교점의 개수는 계속 2개라 세는 거지만 요 파란색 일대보다 m의 값을 크게 하면 요 점보다 오른쪽의 f의 그래프와 y는 emx 직선은 보다 가파른 양의 기울기 일 테니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달라집니까? 1개로 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파란색이 될 때를 기준으로 파란색이 될 때보다 m의 값이 작은 주황 또는 노란색의 그래프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이다가 파랑일 때까지 교점이 2개인데 파랑일 때보다 m의 값이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변합니다. 이니 GM은이 변하는 기준이 되는 게 0과 파랑일 때이고 보라일 때보다 m의 값을 더 크게 하면 얘를 m으로 하면 얘보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얘보다 더 가파라진 양의 기울기 함수를 해도 교점의 개수는 계속 몇 개예요? 1개겠죠. 다시 말하면 세로선을 보다 오른쪽 그래프 남기고 기울기는 더 가파른 양의 기울기 해도 계속 교점의 개수는 1개일 겁니다. 따라서 m의 값이 양수이면서 변할 때 n은 파란색이 될 때를 기준으로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 이외에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의 순간은 없다. 따라서 2번일 때만 구하면 m의 값을 0일 때랑 양수일 때로 살짝씩 변화시켜 그려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m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럼 이제 2번일 때를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2번일 때가 어떠한 순간인지 그림 다시 보면 x 는 m과 y는 emx와 y는 fx 그래프가 모두 동일한 점인 파란색 점을 지날 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x 는 m의 y는 emx 위에 있는 점인 m, 2m제곱의 좌표 x값이 m일 때 y값이 2m제곱 이 좌표를 fx인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동일하게 지날 때 즉, 요 점을 대입하면 끝나겠고 2m제곱이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와 같은 m의 값을 찾으면 끝나겠죠? 이항하면 m제곱 더하기 4m 빼기 4가 0 되는 m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상수가 음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4 8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인데 m의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양수겠죠. 왜요? m의 값이 양수일 때를 관찰했으니까. 따라서 2번일 때의 m의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구나. 그럼 gm은 m이 0일 때는 1개다가 m이 0부터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사이일 때는 2개이다가 요놈일 때까지 2개이다가 요놈보다 커지면 1개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m의 값이 0일 때랑 m의 값이 양수일 때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긴 했는데 이제 m의 값이 음수일 때를 해야겠지. 아이고 진짜 너무 어렵다 그지? m의 값이 음수일 때를 하고 싶은데 쌤이 이 그래프가 이미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근데 음수 쪽의 변화를 위주로 관찰할 거니까 양수 쪽을 좀 대충 그릴게. (2, 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fx의 그래프도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볼까요? 그림이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얘가 fx이고 m의 값이 음수로 살짝 0보다 작아졌다 쳐볼게. 이 노란색 일대를 생각한 거랑 똑같이 m의 값이 음수의 값으로 살짝 작아지면 x 는 m보다 오른쪽의 함수를 남기세요 인 f의 그래프는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되겠고
가로선 y는 0보다 살짝 기울어진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y는 EMX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의 직선과 fx의 교점 몇 개입니까? 0개네요. 아까 m이 0일 때는 교점이 1개였는데 0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0개입니다. 이고 m의 값을 더 작게 변화시켜 볼게. m의 값을 왼쪽으로 변화시키면 y는 EMX 직선은 보다 어떻게 돼요? 보다 가파른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죠? 그럼 한 이쯤 되겠다. 그러면 x는 m보다 오른쪽에 함수 남기세요 랑 y는 EMX, y 교점 개수 계속 몇 개예요? 0개네요. 언제 달라질까요? 첫 번째 생각은 x는 m 세로선과 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남기세요와 y는 EMX가 m의 값이 작아져서 보다 가파른 음의 기울기의 함수가 돼요. 이와 같이 fx 그래프와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가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변하겠죠. 그런데 쌤이 지금 그램으로 표현한 것처럼 1번, 2번 매겼으니까 3번이라 매길게요. 쌤이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x는 m 세로선과 이 직선 및 함수 그래프가 접하는 접점의 좌표가 같은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되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는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 계산을 뭘 해봐야 아느냐? y는 EMX 직선과 fx 그래프가 접할 때를 말하니까 3번일 때는 계산도 잘하고 싶은데 그래프는 지워도 되겠죠, 이거? 아니지. 이따 GM 쓰려면 지우면 안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다 써볼게요. 3번일 때는 y는 EMX 직선하고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접할 때를 말하고 연립하고 2항에서 판별식이 0일 때를 말하는 거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랑 EMX가 같아지는 x의 값이 중복되는 근일 때 2항하면서 2 묶을게요. 1차 계수 x제곱 빼기 2 더하기 m의 x 더하기 4가 0 되는 x가 중복되는 근일 때 2 더하기 m의 완전제곱 빼기 4가 0 될 때 짝수 공식 쓴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m의 제곱의 값이 4 될 때, 2 더하기 m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m의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4일 때인데 0과 마이너스 4 중에 당연히 누굽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질 때니까 마이너스 4일 때이겠죠?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4, 이 세로선 x는 m도 x는 마이너스 4일 때인데 그때 y는 EMX와 fx 그래프의 접점의 좌표는 m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에 대입하여 x인 중근의 값이 뭐인지를 직접 찾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 될 때이므로 x 플러스 2의 원전 제곱이 0 될 때여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따라서 x 는마 m이 마사이고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로 보다 오른쪽에 서로 다른 점이 되는 거 그림상으로 표현했듯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면 교점이 1개로 변합니다. 이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주항일 때 교점이 1개로 변하고 주항일 때보다 m의 값을 살짝 더 왼쪽으로 변화시키면 x는 m 세로선보다 오른쪽에 그래프 남기세요인 f 그래프는 보라가 되겠고 y는 EMX 직선은 주항보다 더 가파른 음의 기울기 살짝 이 될 테니까 교점의 개수는 사실 거의 겹쳐 보여가지고 헷갈리지만 접하는 점일 때보다 살짝 가파라진 직선이면 교점은 이렇게 2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달라진다. 이게 맞구나. 인데 더 하면 m의 값이 보다 왼쪽, 기울기는 보다 가파른 점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순간이 될 때가 아까 양수일 때를 관찰했던 거랑 비슷하게 반드시 한 번 있겠냐면 색깔 안 쓴 거 뭐죠?
x는 m2 이와 같고 요 놈보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남기세요. f랑 y는 EMX도 보라보다 더 가파른데 요 점을 지나게 될 때 를 4번이라 하면 4번일 때까지 교점이 2개이다가 4번일 때보다 m의 값을 더 작게 하면 요 놈보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남기세요가 f겠고 얘보다 더 가파라진 교점의 좌표가 이때 만나니까 이때는 만나지 않고 즉 이렇게 y는 EMX가 초록보다 더 가파른 음의 기울기가 되어 교점의 개수는 얘 하나라고 세야겠죠. 다시 말하면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m의 값에 따라 얘와 요놈의 그래프를 변화시켜 그려가면 g의 음의 값이 달라지는 기준은 두 가지가 됩니다. 음수일 때는. 첫 번째는 3번일 때 아까 계산한 m의 값이 마사일 때고 네 번째가 초록처럼 될 때 즉 세로선 m과 y는 EMX의 교점이 y는 fx 위에 있는 점이 될 때가 또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번일 때는 아까 이미 계산한 거지. 요 놈의 x좌표가 m인 이 좌표가 f 위에 있는 점일 때의 m의 값을 구했던 게 두 개였는데 양수일 때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면 초록색처럼 음의 기울기일 때는 4번일 때는 m의 값이 어디 갔어? m의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m의 값이 0일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2일 때를 기준으로 GM은이 달라지는구나. 아까 8번 문제랑 비슷하게 GM은을 정리까지 안 하고 싶은데 다조건을 해석하려면 GM은의 식을 정리할 뿐 아니라 그래프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M은까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진짜 판서를 생각하고 하는데도 참 미안합니다. 여기 계산한 걸 좀 지울게요. 기준의 순간 다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GM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하면 GM은 m의 값이 가장 작은 기준이 마이너스 2 루트 2 m의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를 한 개만 세야 됩니다. 하양색처럼 보다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는 한 개만 요점보다 왼쪽에 교점 안 세야 되니까 이고 m의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와 같을 때는 두 개라 세는데 이때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 반대죠, 소리?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마이너스 4까지의 m의 값일 때는 교점의 개수를 두 개라 세다가 m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교점의 개수를 한 개라 세다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접하니까 마이너스 4일 때와 0 사이일 때는 교점의 개수 몇 개라 생긴다? 노란과 파랑처럼 교점의 개수 0개라. m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일 때는 교점을 두 개라 센다. m의 값이 0일 때는 교점을 한 개라 센다. m의 값이 0과 얼마니?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사이일 때는 교점의 개수를 두 개라 세다가 m의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1 때에는 교점의 개수를 한 개라 세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등호까지 두 개라 세다가 m의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보다 클 때에는 교점을 한 개라 센다. 로 GM은이 변한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이제 절반 했는데 이제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나 m과 y는 EMX의 교점의 개수를 또 m의 값에 따라 세는 것을 HM이라 해야 되니까 GM 관련해서 그래프 그렸던 거 지우고 이제 HM을 관찰하려고 그래프를 새로 봐볼 건데 GM은을 관찰했던 스킬하고 똑같아요. m의 값에 따라 그래프의 변화를 살짝씩 그려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세로선도 변하고 fx마엠으로 함수 역시도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만큼도 변하고 y는 emx 직선의 기울기도 변한다. 인 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로 진짜 어려운데 m의 값을 0일 때를 또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m의 값이 0이면 x 능량도 0이고 fx 역시 fx랑 그대로겠고 y는 emx도 y 능량이겠죠? 그러면 2,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fx가 되겠고 세로선 x 능량과 가로선 y 능량의 그래프가 이 세 가지의 그래프엔다가 x 능량보다 오른쪽에 fx의 그래프와 y 능량의 교점계수 세세요니까 한 개를 세야 되겠죠? 그럼 m의 값을 아까처럼 살짝 양수로 크게 하면 x 능햄이 오른쪽으로 가고 y는 emx 직선 역시 살짝 기울어진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문제는 뭐로 변한다고요? fx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m의 값에 따라 이 m의 값만큼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이제 m의 값을 양수로 살짝 키웠으니까 fx 그래프를 이만큼 2에서 평행이동을 하면 2 더하기 m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으로 그대로 평행이동 되겠죠. 그럼 x 능햄보다 오른쪽의 그래프 남기세요. 랑 y는 emx, y의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로 0일 때랑 살짝 커졌을 때가 개수가 다르네요. 그럼 m의 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다릅니다. 이겠죠? 근데 m의 값을 지금 노란색 일대보다 살짝 키우면 이렇게 y는 emx 직선도 살짝 더 기울어진 직선이 될 텐데 문제는 fx가 고정될 거 아니고 fx를 m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쯤 평행이동 되겠지? 동일한 만큼 2 더하기 m이 이쯤의 점이 되고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평행이동 된 거랑 x 능햄보다 오른쪽의 그래프 내가 그래프를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얘는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남아있는 그래프와 y는 emx와의 교점 계속 몇 개입니까? 2개네요. m의 값을 살짝 더 크게 해도 x 능햄 세로선으로 m의 값을 더 크게 해도 x방향으로 m만큼 2,0을 평행이동 하고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랑 파랑보다 더 가파라진 양의 기울기의 함수를 그려도 x 능햄보다 오른쪽의 함수와 y는 emx와의 교점의 개수는 계속 2개입니다. 아까 GM을 관찰할 때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fx 그래프가 고정된 상태에서 세로선 x 능햄과 기울기만 변하는 함수와의 교점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m의 값에 따라 fx 그래프 역시도 동일한 만큼 평행이동 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m의 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0일 때보다 살짝 커져도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 살짝 더 커져도 교점의 개수가 2개, 살짝 더 커져도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m의 값일 때에는 교점의 개수 HM의 값이 달라지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럼 HM은 0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0보다 클 때는 계속 2입니다. 인데 0일 때랑 0보다 클 때만 관찰한 거죠. 0보다 작을 때를 이제 관찰할게요. 아유 정말 너무 길다. 풀이 그지? 자 m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2,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f이고 m의 값이 음의 값으로
살짝 작아지면 y는 EMX 직선도 원점을 지나면서 살짝 기울어진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될 것인데 y는 fx 그래프를 고정한 게 아니라 이 m만큼 x방향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로부터 이 노란색만큼 평행이동된 2 더하기 m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으로 변하겠죠? 그럼 x는 m보다 오른쪽의 그래프 남기세요. 랑 y는 EMX, y 교점 몇 개입니까? 0개겠죠. 그럼 0일 때보다 살짝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는 0개인데 0일, 이 노란색일 때보다 더 작게 해볼게요. 얘면 m의 값이 요만큼이면 기울기도 살짝 더 가파라진 음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fx 그래프를 x방향 m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요만큼 한 이쯤 될란가? 요점인 2 더하기 m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가 될 테고 요 놈의 그래프를 이 x는 m보다 오른쪽의 그래프 남기세요. 랑 y는 EMX, y의 교점이 대충 그렸는데 접하게 될 때가 있겠네요. 아까 번호는 1번, 2번을 이미 매겼나? 1번만 매겼으니까 2번 할게. 자, 2번일 때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개네요. 노랑일 때는 교점이 0개다가 보라일 때 교점이 1개네. 변했다 이거지? 그럼 보라일 때보다 더 m의 값을 작게. y는 EMX 직선은 보다 더 가파른 음의 기울기. y는 fx 그래프를 x방향 m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보다 더 요 초록색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한 이쯤 될란가? 2 더하기 m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될 테고 x는 m보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y는 EMX, y 교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니까 보라일 때 교점이 1개고 보라일 때보다 크면 0개, 보라일 때보다 작으면 2개. 보라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네요. 근데 보라일 때가 언제라고? y는 EMX와 fx를 x방향 m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 이니까 아이고 또 계산할 때가 너무 좁다 그지? 여기를 지울게요. 이 부분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2번일 때는 y는 EMX와 y는 뭐였니? fxm이 접할 때를 말하는데 fx가 뭐냐면 어디 갔어? fx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즉 x 빼기 2의 전체 완전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EMX랑 x마엠을 x에 넣은 2 빼기 m 빼기 2의 전체 완전제곱이 같아지는 x가 중복되는 근이 될 때의 m의 값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 계산도 어렵고 진짜 어렵다. 쌤도 울고 싶지만 조금만 더 버팁시다. 완전제곱 하면 x제곱 빼기 2배 m 더하기 2의 x 더하기 m 더하기 2의 전체 완전제곱 이항하면서 x 개수 묶을까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2m이 생기니까 2하면 2m 더하기 2 x 더하기 m 더하기 2의 전체 완전제곱이 0 되는 x가 중복되는 근일 때 판별식 하면 2m 플러스 2의 전체 완전제곱 빼기 m 플러스 2의 전체 완전제곱이 0 될 때 전개하면 4m제곱, m제곱, 3m제곱 8m, 4m을 빼니까 4m 4 빼기 4니까 얘가 0 될 때 그럼 m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인데 당연히 음수 골라야죠. 그럼 2번일 때가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이고 마이너스 3분의 4의 m일 때 접점의 개수가 1개, 교점의 개수가 요거보다 크면 교점이 0개, 요거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입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m의 값 하나 찾았고요. 자, 이어서 m의 값을 초록보다 작게 하면 y는 EMX 직선도 초록보다
가파라진 음의 기울기. y는 fx 그래프를 x방향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도 초록색보다 왼쪽으로 오는 그래프가 될 테고 x 눈n보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y는 EMX 직선이 귀신같이 지금 주황처럼 요 점을 공통점으로 할 때를 기준으로 요때까지 두 개라고 세다가 요때보다 작아지면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고 어디니 원점이 fx를 x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보다 더 왼쪽으로 변하지만 교점의 개수는 계속 2개이겠죠? 따라서 HM은 2번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변하지 더 이상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m의 값의 변화에 따라 이 세 가지의 그래프를 모두 변화시키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게 어려웠지만 m의 값이 0일 때, 양수일 때는 더 이상 기준이 없고 m의 값이 마 3분의 4일 때만 기준으로 HM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HM을 정리하면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GM을 썼던 것처럼 HM을 정리해 써볼게요.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을 때, 요 보라색 기울기보다 가파른 기울기일 때, 음의 기울기 일 때에는 교점의 개수가 4개다가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교점의 개수가 1개이다가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일 때 교점의 개수가 0개이다가 m의 값이 0일 때 교점의 개수가 1개이다가 m의 값이 0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GM과 HM이 m의 값에 따라 함수의 값이 다른 불연속인 함수인데 GM이 불연속이 되는 m의 값은 하나, 둘, 셋, 4개인 거고 HM이 불연속이 되는 m의 값은 하나, 둘인 거죠. 이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의 합만 구하면 끝나는데 여기 이제 지울게요. 너무 여러 번 지우고 너무 진짜 풀이도 길다. 그죠? 자, 이제 다 했어. 조금만 버티자. 자, 가조건 봤더니 GM이 m의 값이 t일 때 불연속이래. 다시. GM이 언제 불연속이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즉, t는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4개네요. 그런데 나에서 m이 t에 가까이 갈 때 요 t 4개 중에 한 놈의 m의 값에 가까이 갈 때 HM의 극한의 값이 HT의 값과 같아야 된대. 그러면 HM은 그 t의 값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 말인데 H가 언제 불연속이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4와 0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4개의 t는의 값 중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t는 0이겠죠. 0에서는 h도 불연속이니까 m이 0에 가까이 갈 때 h의 극한의 값도 다르고 함수의 값도 다르니 극한값과 함수의 값이 같지 못하잖아요. 자, 그럼 이 3개 중에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를 소거하고 걔네만 더하세요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는 m이 t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gm의 극한의 값과 t에서의 h의 함수의 값을 비교까지 해야 되니까 식으로만 정리해 놓기보다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텐데 그게 어렵지만 가로축을 m축이라 생각하고 y축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gm이 m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와 마이너스 4와 0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의 m의 값을 기준으로 함수의 값이 끊어져 그려지는 모스보입니다. 인 걸 아니까
이 네 개의 기준의 세로선을 그어놓고 GM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보다 작을 때는 가로선 1, 얘와 얘 사이일 때는 가로선 2, 얘일 때는 함수의 값이 1, 얘와 얘 사이일 때는 함수의 값이 2, 얘일 때는 함수의 값이 1, 0과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사이일 때는 함수의 값이 2, 이거보다 클 때에는 함수의 값이 1입니다. 맞나요? 쌤 아까 여기가 0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아이, 집중할걸. 쌤도 자꾸 지우면서 하니까 미안합니다. m의 값이 음수이면서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0개였죠, 그죠? 미안해요. 그럼 요때만 그래프 다시. 이렇게죠. 자, 이제 HM은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일 때를 기준으로 다른데 0은 얘로 동일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이쯤에 있겠죠? 그럼 요 두 개의 노란색 세로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을 때 가로선 2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함수값이 0이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일 때 함수값이 0이고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0보다 크면 함수값이 2입니다. 얘가 HM. 빨강색의 그래프가 GM이라는 거죠. 자, 이제 T의 값이 3개만 남았으니까 이 3개의 T의 값에 M의 값을 가까이 할 때 H의 극한의 값과 G의 우극한의 값을 비교하면 끝나겠죠? 자, T의 값이 얘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H의 극한의 값은 2, G의 우극한의 값은 2니까 서로 얘가 작은 게 아니라 같아짐으로 얘는 빼야겠다.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4에 가까이 갈 때 G의 극한의 값은 2, 빨강색의 우극한의 값은 0이니까 GM의 우극한이 HM의 극한보다 작은 거 맞는 거죠? 다 했다 진짜로.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일 때 도 HM의 극한의 값과 GM의 우극한의 값이 G의 우극한이 H의 극한보다 작은 거 맞네요. 따라서 T는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두 개구나. 이거 덧셈하면 5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학생들이 포기할 만한 문제라고 보여요. 다시 말하면 지금 쌤이 이해를 도우려고 자세히 설명해서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지만 쌤이 풀이할 때에도 시간이 막 20분, 30분 걸렸거든요.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내신으로 풀 때 정말 정확히 풀어가지고 T는의 값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이고 덧셈하여 답이 5번이구나를 한 학생은 전교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결국은 찍기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너무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가지고 있는 조건을 해석하면서 나가면 어렵지 않았던 11번 문제나 T의 값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 8번 문제나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서 차라리 맞추는 게 내신 점수를 얻는 것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해설을 듣고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M의 값 또는 T의 값에 따라 그래프를 변화시켜 그려가면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을 찾는 문제가 내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모의고사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는데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일여고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기출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